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챗 GPT 아시죠?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가요? 챗 GPT에서 이제 딥 리서치라고 해서 한 달에 $200, 한국 돈으로 대략 한 30만 원 매월 내면 이제 거의 박사급의 이런 연구 논문 수준의 이제 이런 리서치를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제가 이제 챗 GPT하고 이 딥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뭐냐? 바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언제쯤 터질 수 있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챗 GPT 고가 기능을 제가 써서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예상과 상당히 일치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2025년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미국의 비커 금리 인하, 그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그로 인한 또 한국의 충격, 이것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챗 GPT와의 대화 내용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25년 동안 제가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지난 25년 동안 미국이 0.5% 금리 인하를 할 때마다 이후에 위기가 찾아왔었어. 닷컴 버블 붕괴되었고 금리 위기가 왔었지. 최근 24년 9월에도 0.5% 금리 인하를 하면서 향후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 자료나 기사들을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25년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될지 알고 싶고, 이 경기 침체를 미리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들을 주의 깊게 보면 될까 했더니 아주 엄청난 장문의 글을 써줬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다시 이걸 가지고 클로드라는 또 AI 이걸 써가지고 제가 또다시 요약을 좀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챗 GPT 딥 리서치에 제가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좋은 관점을 가지고 계시네요. 미국이 과거 금리 인하 후에 경기 침체를 겪은 사례들을 기반으로 2025년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과 선행 지표들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나 기사를 찾기 위해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1번, 특정 유형의 출처를 선호하시나요? 2번,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해 수치적인 예측 모델에 중점을 두실까요?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의 정성적 분석도 포함할까요? 세 번째, 참고하고 싶은 주요 지표가 있으신가요? 이런 점들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찾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선호하는 출처는 없다. 두 번째, 경제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분석도 포함을 시켜줘라. 세 번째, 얘기한 지표들 이외에 장단기 금리 차트도 포함시켜주고, 또 경기 침체를 미리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주가 그래프도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제가 했더니 얘가 한 10몇 분 정도 혼자 열심히 막 리서치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침체 가능성 지표 및 확률 이렇게 했고요.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이 제프리 건들락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요분은 지금 미국의 지금 50에서 60% 정도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 미국 재무장관인 레리 서머스도 50대 50, 그래서 경기 침체의 확률이 50%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의 이코노믹스 모델은 대략 33% 정도로 경기 침체의 확률을 봤고요. 뉴욕 연준 모델은 대략 29.4%.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학자 설문에서는 이제 평균 29%. 그리고 이제 국내 금융 연구기관 AI 활용 분석, 요거는 대략적으로 한 45%. 요 정도의 확률로 25년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인데, 22년 7월부터 24년 8월까지 2년 넘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 즉, 역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4년 9월달 연준의 0.5% B컷 이후에 정상화가 됐다. 즉,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즉,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금리차 역전 해소 시점은 과거의 경기 침체의 전조로 작용을 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4차례 경기 침체는 모두 금리차가 플러스로 돌아선 후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제조업 지표를 봤는데, ISM 제조업 PMI가 22년 말부터 26개월 연속 50 미만이다. 즉, 수축이 되고 있다는 거죠. 26개월 연속 수축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25년 초에 간신히 50선 회복했으나 회복 탄력이 굉장히 미약하다. 그 다음에 신규 주문 지수, 재위축 및 고용 지수 하락 등
수요 부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제조업 지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소비자 심리입니다.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지금 25년 3월 달에 57.9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64.7에서 10% 이상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치는 22년 11월 달 이후로 최저치로 모든 정치 성향 집단에서 경제 전망 지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책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우려로 소비 심리가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 자, 다섯 번째, 노동시장 지표입니다. 실업률이 현재 4.1%,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저점 대비해서 0.6%포인트가 지금 상승을 했다. 샴룰이라고 하죠. 샴룰. 요게 이제 발동 신호. 즉, 실업률이 저점 대비해서 0.5% 이상 오르면 경기 침체 신호인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0.6%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샴룰. 즉, 뭔가 좀 위험한 경기 침체의 신호가 지금 발동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실업수당이 청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자의 재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요인을 봐도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챗GPT 딥 리서치가 분석한 게 뭐냐, 과거의 유사 사례와 비교를 한 겁니다. 자, 2001년 닷컴버블 붕괴 시에는 연준이 2001년 1월부터 금리 인하로 전환 후에 3월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 현재와 유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역전이 되고 연준이 피벗을 하고 제조업이 부진되고 주가 하락하는 패턴. 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제 2007년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12월 경기 침체 공식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상승 패턴이 현재와 지금 유사하다. 이렇게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현재와 좀 유사한 패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종합 평가가 뭐냐?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약 40% 정도 내외다. 그리고 선행 지표들이 다양한 경기 둔화 신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연준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와 미국 경제의 저력으로 지금 얕은 침체나 기술적 경기 후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향후에 장단기 금리 차, PMI, 소비 심리, 고용 지표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25년 상반기 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와 무역 정책 변수가 하반기 경기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 기업, 가계 모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챗 GPT가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냥 챗 GPT가 아니고 챗 GPT의 가장 이제 고성능 버전인 딥 리서치가 이런 이제 리서치 결과물을 내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2008년, 2007년과 2024년이 매우 유사하고, 그 다음에 2008년이 2025년과 매우 유사할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그때의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을 좀 비교해주는 차트를 좀 만들어줘라. 라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파란색 선이 미국의 이제 2007년 9월 달부터 그다음에 2009년 5월 달까지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2007년 뭐 9월 10월 달 정도나 20% 정도였는데 요게 이제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요때가 2008년 6월 달입니다. 그래서 2008년 6월 달에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45%로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서프라임 사태가 터졌죠. 9월 10월에.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2008년 말 2009년부터는 경기 침체 확률이 확실하게 내려가죠. 즉, 다시 뭔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요게 이제 2007년 9월 달 이후에 경기 침체 확률이고요. 요 빨간색이 바로 현재 시점의 미국의 지금 경기 침체 확률입니다. 자, 이거를 놓고 보니까 지금 얼마예요? 네, 40%가 조금 안 되죠. 즉, 25년 3월 달은 요 정도인데, 요거는 2008년 3월 달, 요 파란색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챗 GPT가 향후에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어떻게 봤냐? 이제 보시는 것처럼 3월 달 이후로는 지금 계속 올라갈 걸로, 이거는 제가 추정치를 얘기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 확률이 계속 올라가서 언제가 가장 높죠? 바로 2025년 10월 달. 10월 달 정도가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50% 정도까지 계속 증가하면서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지금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요 이후로는 다시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올해 가을, 내년 초반 정도가 지금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챗GPT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매월 이 딥 리서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제가 매월 업데이트를 좀 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영상을 제가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시점에, 3월 중후반 시점에 만든 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서 내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자, 이 차트를 보면 25년 10월 정도에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50% 정도고 이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은 수치야. 미국 경기 침체가 2008년보다 더 심각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지?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질문이야. 이 차트에서 25년 10월에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50%까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이걸로 2008년보다 침체가 더 심각하다고 결론 내기는 아직 이르다.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 확률 해석 시에 주의할 점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확률과 침체의 강도는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침체 확률은 단순히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반드시 침체가 더 심하거나 강도가 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가 갑자기 폭등했지만 실제 충격은 아주 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상승 속도의 차이입니다. 자, 2008년에는 리만 브라더스 붕괴처럼 갑작스러운 충격이 나타났고 그래서 확률이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했지. 반면 2025년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이야. 이건 점진적인 경제 둔화가 이어지면서 위험이 축적되는 것을 의미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즉, 지금은 뭐래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지금 위험이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세 번째로 당시 경제 배경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 금융 시스템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침체 강도가 매우 컸어. 반면 2025년엔 아직까지는 금융 시스템 붕괴 같은 심각한 위기가 나타나진 않고 있어. 대신 인플레이션 문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누적된 압력,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요인이 겹쳐서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지금 평가가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50% 침체 확률은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지만 반드시 2008년처럼 강도가 클지 아니면 완만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침체로 끝날지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 따라서 이 확률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경고 신호로 보는 게 더 적절해. 앞으로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고용시장 붕괴 여부, 소비자 심리 급락 같은 핵심 지표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침체의 강도를 추가로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이런데 그러면 한국의 경기 침체 확률은 어떻게 될지를 제가 또 챗GPT, 딥 리서치하고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자, 요 파란색이 금융위기 당시 경기 침체 확률인데요. 보시면 1월달 2008년 1월달 정도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 확률이 20%가 안 됐습니다. 근데 계속 조금씩 증가하더니 7월달 2008년 7월달 되니까 지금 한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갑자기 한 50% 정도로 굉장히 증가하죠. 그래서 4월, 5월, 6월 지나면서 계속 증가해서 7월달 정도에는 지금 50% 그리고 8월, 9월 되니까 경기 침체 확률이 아주 높아져서 나중에는 가을 연말 정도는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했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제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전보다 지금 더 높죠. 요 빨간색이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 9월 달에 20%부터 시작해서 40%까지 증가했다가 60%까지 요때가 아마 이제 연말에 한국에 이제 탄핵이 있고 뭐 이런 시점에 경기 침체 확률이 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떨어져서 현재는 지금 40%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 경기 침체 확률이 점점점 올라가서 2025년 7월 달 정도는 60% 정도까지 경기 침체 확률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점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올해 가을 연말 정도에는 경기 침체 확률이 이제 최대 8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
과도 상당히 이제 일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25년의 하반기에 어떤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이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아마 현실에서 아마 다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아, 지금 돌아가는 현실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하반기 정말로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 그 누구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시기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2025년 하반기를 잘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